이거 안전문자 와가지고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수건 상병 그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거론된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그리고 임성근 4단장,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그 임성근 4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던 이종호 씨라고. 이종호 씨 나이가 아마 내보다 한 살 적은 것 같더라고. 1957년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말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 김건희 여사를 알았을 때는 어린애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분이 돼 있더라. 이제 이런 말도 한 사람이에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주가 조작하는 그 회사 이름 그래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 이러면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아니고 주가 조작을 한 그런 회사 이름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실형을 이렇게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이종호 씨.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종호 씨하고 이제 좀 잘 아시는 분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이제 변호사로 돼 있는 분이 김규현 씨. 이분이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지금 어렵게 살고 있어요.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다고 지금. 김규현 씨도 있고. 그래가 이제 김규현 그 변호사하고 이종호 씨하고 이제 서로 이제 전화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서로 해병대 출신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규현 씨가 이종호 씨를 이제 알게 됐어요. 같은 해병대 출신이고 이렇게 하니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한 것을 밝혀버렸어요. 밝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조병로 경무관이라고 있어요. 조병로 경무관에 대한 이제 승진하는 것을 이종호 씨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무관이다. 또 저쪽으로는 요즘 또 뭐가 지금 핫한 뉴스가 이래 있느냐면은 마약을 단속할 대상이 세관이잖아요. 세관에서 마약을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세관 직원이 마약 운반하는 것을 협조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밝히내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백혜용 경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밝힌 사람을 오히려 자천을 시켜버리고 승진을 시키지는 않고 말이지 자천을 시킨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박혜용 경정이라든지 조병로 경무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나는 순경 경찰 체제에 대해서는 내가 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있고 이러니까 한번 계급을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보니까 내가 뭐 경찰 공무원 같으면 거의 환하게 외우겠지만 나는 공무원이라도 경찰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떠듬거리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좀 경찰 계급을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보니까 맨 밑에 이제 이파리 2개부터 시작하더라고. 맨 밑에 있는 공무원이 이제 순경 이파리 2개고, 그 다음에 이파리 3개가 그걸 이제 경장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파리 4개가 경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파리 4개면 끝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무궁화 1개가 경위, 그리고 무궁화 2개가 경감, 그리고 무궁화 3개가 경정. 아까 백혜용 수사과장이 경정이라고, 무궁화 3개예요. 그리고 이제 무궁화 4개가 총경, 그러니까 일반 경찰서장이 총경 정도
되더라고요. 경찰서장. 그 위에가 이제 그 위에는 또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별로 이제 군대로 말하면 별이라 별 한 개가 이제 경무관, 이제 조병로 경무관. 그 다음 별 두 개가 치안감. 그리고 별 세 개가 해당하는 것이 치안 정감. 그리고 별 네 개가 이제 경찰.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경찰 뭐 청장인가 그래. 치안 청감. 별 4개. 그래요. 그 순번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위가 많고, 경감 또는 경정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걸 좀 하니까 이제 조금 돌아가는 걸 알겠더라고. 뭐 경정이다, 뭐 경무관이다, 치안감이다 이러니까 어떤 것이 높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조금 시간을 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순경 위에가 이제 경장, 그 다음에 경사, 그 다음에 이제 무 한 개가 경위, 그 다음에 경감, 경정, 그 다음에 총경, 위에가 이제 경무관, 그 다음 치안감, 치안정감, 이제 치안총경, 뭐 이렇게, 총 11단계가, 그렇지. 4개, 3개니까 총 11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얼른 머스크가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던데, 뭐, 오늘이에요, 오늘 올린 거 보니까, 언론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언론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언론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언론이 이제 가르치는 대로 이제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도 어제 그 토요 강의를 하실 때에 그 언론이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또 뭐 명예대표라고도 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명예대표님께서 좋은 일 한 것은 보도를 안 해요. 그 뭐 22살 때부터 이렇게 무료급식을 이렇게 쭉 해 나온 사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만 해도 힘들다고.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무료급식 하는 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다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런 걸 하고 계신다. 근데 그 이름을 빼요. 뺀다고. 허경영은 빼라. 진짜 이런 거야. 만약에 보도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안 좋은 것만 보도해라 이거지. 안 좋은 것만 보도해라고. 오늘 내가 이종호 씨가 지금 현재 태풍의 핵이거든. 지금 우리나라 정가를 이렇게 있는 핵이야, 핵. 왜냐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종호 씨 보고 오빠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는 뭐 다 밝혀진대, 이러니까. 밝히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마약을 이거는 진짜 마약을 운반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세청에서 세관 직원들이 풀패스 도와주는 거야. 잡아야 될 사람이 도와준다고. 도와줘가지고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를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한 것을 밝혀낸 사람이 백혜경 경정인데, 백혜경 경정인데, 이 사람은 승진을 시켜야 된다고. 총경으로 승진을 시키거나, 경무관으로 2단계 뛰어가지고 경무관으로 승진을 시켜야 될 사람을 좌천을 시켜버린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조사 꾸민 것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삭제를 시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용산이 있단 말이에요. 용산. 그 용산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네나 이종호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 이종호 씨가 그 조병로 경무관을 승진시키려고 이랬단 말이야. 치안감으로 승진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되진 않았지. 되진 않았지만은, 승진은 안 했지만은 그 배후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어제 이제 허경영 그 우리 총재님께서도 그 안 좋은 것은 이제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언론에서 좋은 일을 한 것은 절대 보도를 안 해요. 안 좋은 것은 보도를 막 한다고.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마 지금 3차 조사 받은 건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또 조사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꽃다발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미안하지만 한 번도 준 적은 없어요. 근데 꽃다발을 이제 이렇게 강의 시작할 때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음력 11월 13일, 양력 1월 1일 되면은 탄광 축하 이렇게 강연할 때는 꽃다발이 많이 와요. 그리고 그 꽃다발을 주면서 성추행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고발한 사람이 있다고. 참네. 꽃다발 주면서 무슨 놈의 성추행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2022년 3구 대선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프로테지가 5%가 넘었단 말이에요. 넘을 거기 1%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5%가 넘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거든. 그러면 5%가 넘으면 TV 토론에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주 멤버가 그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안철수, 또 심상정인가? 그 네 사람이 이제 나갔단 말이야. 거기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가서 말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당선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당선이 되지. 그런데 그것을 당선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싹 언론에서 사라지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언론이 얼마나 나쁘냐고. 아까 이제 그 말한 그 언론 머스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미국에서도 언론이, 미국의 주류 언론이 있어요. 뭐 미국의 주류 언론, 그 텔레비, 뭐 신문사, 그 원용석이 씨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그 뭐 하여튼 간에 뭐라 하는데 내가 그 미국의 주류 언론 사연을 다 외우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주류 언론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딥스테이트 세력이거든요. 딥스테이트 세력이니까 방침이 있어요. 언론 그 신문이나든지 텔레비에 그 관련된 책임자들이 일단은 트럼프는 인간 쓰레기로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바른 면을 보도를 안 해요. 보도 안 한다고. 보도 안 하고 트럼프가 나쁜 면만을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젠가는 받아줘야 되죠. 오늘 그 이종호 씨 다음에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이 사람이 그 나이가 내가 얼핏 듣기로는 1957년으로 들었고 이 김건희 여사를 언제 처음 만났느냐 하면은 2009년도에 만났다 그러더라고. 김건희 여사가 오빠 이렇게 한다는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그 뒤에 이제 좀 세밀하게 보려고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내 이름 넣으니까 안 나오고. 그런데 내 이름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이름을 같이 한번 넣어가지고 놓으니까 엄청 자료가 많이 나오던데, 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2020년 4.15 총선에 일어난 그날 밤에 내가 유튜브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또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내 자료가 많이 나오대. 그걸 볼 때에 그 자료가 이래 보면은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넣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범죄꾼으로 이렇게 취급시 됐더라고.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 자체도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언젠간 바르게 되지 않겠어요? 바르게 되죠. 그래서 원칙은 같아요. 원칙은 뭐가 같느냐 그러면은 변희재 씨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는 비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나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원리는 같다고. 국가 간에 싸움하는 게 있고, 어린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싸우는 거 하고, 유치원 애들이 구슬 따먹기, 우리 어릴 때 구슬 따먹기 많이 했거든. 구슬 따먹기나 딱지 따먹기 이런 걸 많이 했다고. 어른들이 볼 때는 구슬 몇 개 아무것도 다니잖아. 그런데 서로 이제 하나 더 가져오기 위해서 싸움 나는 것은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싸우는 거나, 국가 간에 싸우는 거나, 어떤 이해충돌이 생기니까 자기가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협점이 안 생기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리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어린 꼬마가 사탕 하나 더 먹으려고 싸우는 거나, 국가 간에서 영토를 확정하거나 기타 어른들이 몇십억 몇백억 돈을 걸고 싸우는 거나 그 원리는 같거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하고 변희재 씨를 어떤 동급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원리는 같다. 무슨 원리는 같느냐 하니까 이 기존 세력권에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는 절대 보도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야. 보도를 한다 그러면은 안 좋은 거는 보도를 해라 이거지. 왜냐,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완전 이거는 기존 기득권자들은 완전히 이거는 자기들을 봐서는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부수 명예직으로 하고,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거거든. 하여튼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또 면회하면은 변희재 씨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같아요. 변희재 씨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이 사람들이 변희재 씨의 말이 지금 인대로 작동이 안 되도록 한다고. 작년에 변희재 씨가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 정인으로 한번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국민청원을 5만 명이 넣었다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넣었다고. 넣었는데,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강서의 국회의원 김도비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채택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못 나갔다고. 지금도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는 입장이에요. 변희재 씨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진짜 이 사람도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진실을 이렇게 외롭게 싸우는 분 중에 몇 명 안 돼. 우리나라에서 진실을 이렇게 밝혀내려고 이렇게 앞장서서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이 변희재, 그리고 송영길 대표, 그리고 최재형 목사, 그리고 박정훈 대령, 그리고
백혜룡 총정, 백혜룡 경정, 경정. 이 한 5사람이 외롭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누구냐니까 기존 언론, 방송,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변희재, 송영길, 최재형 목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그리고 이제 그 최재형 목사, 그리고 백혜룡 경정, 이런 분들하고 싸우는 것이 대상이 누구냐니까 기득권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변희재의 변자만 나와도 보도를 안 해요. 절대 보도 안 합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대한 티격도 발언 못하게 해버려요. 아예 방송에서 취급을 안 해준다고. 태블릿은, 이제 2016년도에 태블릿은 그것은 최순실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거예요. 거기 틀림없다고, 거기. 그래가지고,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건데, 이번에 이제 그것에 대한 진실을 이제 이렇게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제 변희재 씨가 구속됐잖아요. 구속돼가 2년 실형을 때려가지고 1년 살고 지금 이제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항소심에서 지금 항소심이 6년 7년 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재판은 공平정당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판사들도 썩은 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사들도 썩은 검사들이 있고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움직이면 돈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돈이니까 돈이 필요하지. 그런데 그 부당하게 돈을 번단 말이야. 공무원으로 말하면은 부당하게 승진하면은 봉급이 많으니까 돈을 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자기 계급에 따라서 검사, 판사들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하고 일반 검사 출신 변호사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판사들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하고 일반 판사 또는 일반 부장 판사들이 놓은 거하고 또 차이가 많다고. 그래서 부당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당하게 승진을 하기 위해서 썩은 판사, 썩은 검사들이 이래 있어요. SK 실명을 거론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내 유튜브 그런 구독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윤남근 판사라고 있어요. 윤남근 판사. 윤남근 판사가 그 정대택 씨 그 사건을 가지고 그 판결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법정 구속을 바로 시켜버렸다고, 정대택 씨를. 그 정대택 씨는 실형을 살고 이때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대택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싸워가지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윤남근 판사가 자기 부인 이름이 고영란 씨라고. 그 고영란 씨인데 그 정대택 씨가 판결이 이제 자기가 구속 소감되게 됨으로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가 25억을 이렇게 꿀꺽 삼키게 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25억씩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판결을
그렇게 함으로써 윤남근 검사가, 판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 고영란씨인데 최은순 여사가 이제 자기 과부잖아. 자기 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또 동거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김충식 씨라. 그래서 뭐 남편 아닌 남편이지. 뭐 본인 김충식 씨도 아마 부인이 있지. 그런데 또 이제 혼인 뭐 이렇게 내년에 남자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 김충식 씨가 뭐를 잘하느냐 하면은 그 부동산에 밝아요. 땅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윤남근 판사의 부인하고 공동 명의로 땅을 사고 막 그랬다고. 그게 판사가 그래가 되겠느냐고. 그 판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상세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저는 이야기 여러 번 하는데, 지구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먼지야.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먼지라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막 피 터지게 싸우고 하는 건 돈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뭐 이 가지고 싸운다고. 몇천억 이거는 수천억 조경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먼지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먼지도 안 된다고. 이 우주 전체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먼지도 안 된단 말이야. 원래 것은 내 일심을 체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 자기의 본질을 밝히는 거. 그걸 모르니까 말이지. 판사가 땅 몇 평 해가지고 말이지. 땅 사고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것이 땅값이 오르고 그러면은 몇백억 벌었다, 몇십억 벌었다, 몇천억 벌었다 그러면 막 거기에 자기의 영혼이 그 다 뺏기면 되는 거기. 아이고. 자, 그래서 변희재 씨도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김한수 행정관 건데 태블릿이 그것을 변희재 씨 이번에 엄철인가 그 판사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막 그 김한수도 안 부르고 무조건 강행한다 그러니까 뭐 변희재 씨는 니 같은 그 판사 밑에서 재판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거부해 버렸다고. 바꿔라. 딴 판사 보내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떳떳하게 벌을 받겠다. 그러나 재판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이 태버릇이 최순실 것이 아니에요. 최순실은 콧맹이에요.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태버릇을 쓸 줄을 몰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 자료가 다 이제 그 변희재 씨는 구비가 돼 있다고. 그리고 이제 SKT의 이제 계약서 위조한 것까지 전부 다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복싱으로 말하면은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한 사람이 때렸는데 이 사람이 케어 펀치를 맞고 쓰러져 버렸어. 그러면 심판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딱 헤아려야 되잖아. 헤아려가지고 10번 헤아려도 이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판결을 이제 주먹을 이렇게 치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눕힌 사람이 이겼잖아. 이긴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이 사람 이기고 이 사람 졌다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 둘 셋 세 알이다가 그냥 심판관이 그냥 도망을 가버린 상태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7, 8년 끌었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썩어도 오지게 썩었잖아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누가 알아주느냐고. 알아주는 사람이 이제 송영길 대표가 알아준다고. 그 나머지 뭐 민주당 국회의원도 안 알아줘요. 그게 지금 아까는 말했지만 원리가 같다 그랬잖아. 변희재 씨가 이렇게 가슴 치고 이렇게 억울하게 한 그 억울하게 외치는 것은 어린애들 그 구슬치기 하고 딱지 따먹기 할 때 그 하나 이런 거 가고 억울하게 하듯이 하는 거고, 허경영 총재는 그 차원이 틀리게 억울하단 말이야. 그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이제 그 10년간 이렇게 또 박탈당했거든. 그거는 뭐냐 하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이거거든. 실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한 사람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라고. 자기 장모는 뭐 남한테 피해준 사실이 없다 이런 거. 그리고 자기 처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아니고 자기는 아니라 자기는 피해만 당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는 틀림없는 팩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뻔뻔하게 지금 대통령 지금 진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바른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의 밑에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과의 연관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혁띠도 받았고, 또 지휘봉도, 그 용이 그려져 있는 그 지휘봉 있잖아요. 지휘봉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가짜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피선거권을 또 박탈시켰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한 번 나갔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고. 이것을 맡겨 놨으니까 얼마나 이것은 분통 터지는 일이냐고. 그리고 2020년 상부 대선 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5% 딱 놓으니까 넘어서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기관에서 완전 삭제를 해버리고 아예 유령시 취급해버렸거든. 안 놓게 하니까 안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티들이 지금 현재 뭐 허경영 총재님을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2020년 4.15 총선 때에 이제 국회의원이 한 우리가 150명 정도 당선됐다든지, 또는 2022년 3구 대선 때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이 사람이 안티 한 사람도 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돌았었느냐, 뭐 이제 고발을 하고 뭐 하늘궁에 뭐 경영권을 달래 해갖고 뭐 이렇게 뭐 바친 돈을 이렇게 뭐 회수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뭐 고발을 하고 성추행으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당선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은 그 하늘의 뜻이 조금 더 연장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하다못해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을 하더라도 1971년도 그때 이제 그 김대중 후보한테 삼성개헌하고 7대 대통령 선거 때에 이제 김대중한테 후보자를 뺏겼잖아. 뺏기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차남발을 1975로 바꿨다고. 1975년도에는 자기가 대통령 되리라 이래 생각했다고. 그런데 실제 되기는 1992년에 당선됐단 말이야. 1992년 12월 달에 됐거든. 그러니까 약 한 20년 뒤에 된 거라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1971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되리라 생각했는데 워낙 부정선거를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했거든. 하고 난 이후에 1997년도에 됐으니까 한 26년 지나고 난 다음에 됐다고. 그 하늘의 뜻이 뭐 그렇게 끌 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야. 뭐 박정희 대통령 끝나고 아직까지는 경제를 좀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또 돼야 되고 이런 이제 하늘의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좀 늦단 말이야.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그런 어떤 세계 통일을 하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이렇게 지상낙원화 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총결론으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늦단 말이에요. 늦는데 그걸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말이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자,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초안지에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우스 코리아 한반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 미국의 와싱턴에서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돼요. 그럼 이 김성기 이 사람이 돌았나지 싶으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내가 지금 이제 우리 그 카톡방에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방에 올리는데 거기서 오한석 그 선생님하고 박인수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조실록 그것을 이제 한자로 돼 있잖아. 한문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와싱턴의 지도와 그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이제 한반도 지금 그 구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완전히 세계 역사도 바꾸어 놨고 특히 또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어 놓은 거라고. 우리나라가 미국을 다스렸어요. 이 사람이 돌았나 싶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또 차후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 초한지가 보면은 이제 그 진시황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뭐 몇 대 안 가가지고 호해 때문에 망하잖아요. 망하고 난 뒤에 이제 또 천하가 또 분열되니까 그때 이제 피 터지게 싸운 사람이 원래 진시황을 쳐부수는데 1등 공신이 이제 항우하고 유방하고 그 두 사람이라고. 그런데 또 천하의 하늘에는 해가 하나밖에 없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항우하고 유방하고 또 싸운다고. 또 싸울 때에 할 때마다 진다고. 유방은 할 때마다 져. 지는데 마지막 한 판에 한신이를 고용해가지고 이기가지고 천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상을 보라고. 관상을 보는 허경영 신이님은 어떤 그 하든지 간에 파란 역정을 겪고 난 이후에 천하 통일을 세계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틀림없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그 우여곡절이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이렇게. 그걸 겪음으로써 뭐냐, 언론 개혁을 얼마나 크게 하겠느냐고 두고 보라고. 또 심판주로 오셨거든. 언론 개혁 하는 거 보라고. 나중에 안 보라고. 검찰 개혁 어떻게 하겠는가 보라고. 무시하단 말이야. 피부로 느꼈으니까. 아이고. 그 변희재 씨가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 그래서 8월 14일 날 이제 국회 청문회에 변희재 씨가 나가면은 언론이 그것을 뭐 보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전 국민들이 많이 본다고. 그것을 보게 되면은 또 거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뭐가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그 뭐야 그 저게 마약 문제를 용산에서 이게 백혜룡 그 경정을 이
표창을 먼저 줄 망정 이 사람을 이렇게 자천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잘못돼도 진짜 잘못된 거거든. 그 박정훈 대령도 수사를 정확하게 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벌을 주고 말이지 항명죄로 첫 번째는 집단 항명 수괴죄로 할랬거든. 사형이라고 그거는. 일 잘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은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근데 거기는 뭐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나라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거든. 아는 사람은 김건희 대통령이야. 김건희 대통령의 영부남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 그럼 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정대택 씨 같은 문제, 그 50억을 둘이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맞잖아. 그런데 그것을 홀라당 이렇게 구속시켜. 정상적인 사람을 구속시키고 나쁘게 해가지고 그 돈을 홀라당 먹고 거기서 관련된 100 그 법무사가 있어요. 100 법무사가 또 사람이 그 분통이 터져서 죽어요. 거기에서.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외에도 주가 조작한 거 23억이잖아. 14억 자기 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최은순 여사는 9억이고 김건희 여사는 14억. 이거는 검찰이 밝혀낸 이야기예요. 그런 돈을 이렇게 그 돈을 버는 것도 말이지 진짜 뭐 남의 눈을 피눈물 내 가지고 이렇게 번 돈이 옳게 쓰이겠느냐고 그게. 그런데 마약 문제 말이지. 이것이 이제 이 특검에 진짜 들어가야 돼 이거는. 그래서 DEA라고 미국 마약 수사청이 있어요. 여기서는 안 봐준다고 지금 이제 이 한국에서 100kg 이거 뭐야 그 마약이 들어온 것은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도 유통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또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대선도 이제 9, 10, 11 이제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한 9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거든.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 너것도 딥스테이트는 너것도 죽을 줄 알아라. 완전히 해체시킬 뻔했다 그러잖아. 그래 되면 미국 언론이 바로 서죠. 미국 언론 바로 서게 되면 우리나라 언론도 영향이 없나? 바로 서게 된다고 지금 그리고 무당 판독기라든지 사조 안받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운이 다 됐다 그러잖아 지금. 운이 다 됐어요. 거기서 나와서 하시는 사람들 이야기 뭐 내가 다 옮길 수는 없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나면은 20대 대통령은 엉망진창 쑥대밭이 지금 이제 쑥대밭이잖아 지금.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허경영 총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냐?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아, 이거 춘향이가 억울하게 거기에 갇혔잖아. 갇혀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춘향이는 사형이야. 왜냐니까 관기의 딸이거든. 관기의 딸은 그 사또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게 국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관기의 딸이니까 사또의 명을 거역하면 국법을 거역하는 거와 같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판결이 그래 난 거라고. 집행만 남아있지.
그런데 안면허사 출도야 하잖아. 그 하늘이.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지금 뭐냐, 어찌 됐냐니까 10년 또 피선거권이 또 박탈당했다고. 또 뭐 성추행으로 고발당한 것도 있고 말이지. 지금 아주 위기에 몰려 있잖아. 몰려 있으니까 이제 일반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뭔가 너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블루스가 팡 이렇게 터져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가져라. 불로이를 보여줘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블루스를 가지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뭐 블로이나 블루스가 필요 없지. 예. 내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지. 왜?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아니고 뭐 마시고 블루유도 마시고 블루스도 마셔야 되지만은 그걸 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건 아니라고. 나는 개별적으로 기독교를 목숨 바쳐놓고 신앙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목사,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목사 신부들이 목사는 설교를 했을 거고 신부들은 뭐 강론인가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강론인 걸 전부 다 설교한 것을 전부 다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또 압축해보라고. 이때까지 목사 신부들이 설교하고 강론한 거 또 앞으로 할 거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단어로 이야기해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새하늘 새 땅으로 바꾼다 이거거든. 그러면 과연 그분이 누구냐 말이야. 그렇게 할 때에 뭐 내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론은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시다 말이야. 이분이 재림 예수가 틀림없다. 이것은 내가 2016년도에 확고부동하게 깨달은 바기 때문에 뭐 이 지구상에 뭐 어떤 수천 억조 명이 그 누구가 온다 하더라도 내 것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목사 신부들 그 사람들 믿음과 뭐 다 꼽혀보라고. 발바닥에 떼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함부로 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알려지는 것도 원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구독자 수가 적은 게 좋아요. 내가 1000명 될 때 그냥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 1000명 좀 다 돼갈 때 내가 좀 구독, 좋아요 눌리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실시간 방송을 잘 안 해요. 왜냐하니까 실시간 방송하면은 이것이 안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 장소가 어딘지 이게 안 나와서 내가 잘 사용을 안 해요. 구독자가 적을수록 좋아요. 나는 그렇다고. 기독교에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초월하게 되고, 초월하다 보니까 불교가 뭔지는 대충은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강정산을 알게 되고, 강정산을 하다 보니까 강정산의 실체를 또 알게 되고, 강정산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신다고 알려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온다는 것을 알려준 가이드 역할을 하고 죽었잖아. 그렇듯이 강정산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온다고 알려준 가이드에 불과해요. 근데 강정산이 신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가지고 대도목이 누구다, 뭐 문왕의 도수다, 이윤의 도수다, 이윤의 도수, 문왕의 도수 가지고 막 그렇게 떠들어 샀는데 다 그 격가지라고 그것은. 그래서 성춘향이가 이제 그 감옥에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그게 사형 선고가 되느냐고. 안 되잖아. 암행어사 출두가 나오고 말이죠. 그렇듯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불로유라든지 불로수 이것으로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또한 이제 얼른 머스크 이제 꿈속에 나타나게 했다고 하니까 언젠간 찾아오겠죠. 내가 볼 때는 한 5개월 이내로 오지 않을까 이래 보는데,
미국 대선도 지금 임박해가 있고, 한 3개월 남았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둘 때, 그 허경영 총재님한테 감사표를 보냈어요. 그거 다 있어요, 거기. 그만큼, 그리고 또 직접 만났고,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겠어요. 내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사면 복권되는 것은 하늘의 별보다 더 많단 말이야. 360유무 8,800분보다 더 많다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허경영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특히 안티하는 사람들. 응? 안티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허경영이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지.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언론 머스크가 자주 온다든지, 또는 이제 트럼프도 또 찾아올 수도 있잖아. 친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내가 소설을 써보는 건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라면 껍벅 죽어요. 뭐, 이야기할 수도 아니겠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 트럼프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보라고. 거기 허경영 총재님 잘 계신다고 말이지. 안부 잘 전해주려고. 뭐, 그 말만 한번 들어도, 이거는 뭐야? 사면복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할 수도 아니겠어. 응? 꼭 사면복권 해달라,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허경영 총재님 잘 계시느냐고, 안부 좀 전해달라. 이 말 했으면 한마디만 해도 말이지. 사면복권 시킬 수도 아니겠어. 아직까지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종류는 362무 8,800불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많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허경영 신우님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다고. 그리고 변희재 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역자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판사 20명, 검사 20명을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러거든. 아까도 말했지만은 윤모모 판사 말이야. 자기 부인 고영란이를 통해가지고 김충식이하고 같이 그 부동산을 이렇게 공동명의로 됐다는 거. 이 판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고. 뭐 그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참. 검사 지금 내일 모레 그 김영철 검사 그리고 그 지금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박상용인가 이런 검사 출세를 위해서 모해 위정을 했다고. 모해 위정을 하도록 한 사람이 그 장시호고, 이것이 다 밝혀져야 된단 말이야. 밝혀지게끔 돼 있다고. 그런 것을 모르나? 응? 자, 그래서 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지금은 좀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것을 나는 확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만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경영